네, 가장 유명한 프로레슬링 선수가 등장합니다. 가장 유명한 인터넷 SNS 회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인 IT 기업가가 등장합니다. 전 차장, 실리콘밸리의 막장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그 프로레슬링 하면 기억나는 네. 이 코스튬, 하얀 코스튬의 헐크 네. 호건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은 네. 60대가 넘었는데 네. 이 사람이 2007년에 친구 부인과 이제 성관계하는 동영상이 네. 인터넷에 올라가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사생활이 침해됐다. 그래서 그 소송을 걸었습니다. 네. 그 소송을 건 데는 이제 인터넷 미디어 업체인데 네. 가십들,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의 가십을 주로 보도하는 이제 매체였습니다. 고커라는 회사죠? 고오크라는 회사인데 네. 여기에 이제 무려 1억 4천만 달러를 배상하라 이렇게 이제 소송을 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 헐크 호건이라는 아마 저희가 영상 보여드리면 바로 아실 것 같아요. 저 두 권을 쓴 프로레슬러인데 저 사람이 성관계 동영상 이 매체가 보도했다가 무려 1,668억을 물어주라는 판결이 실제 난 거죠? 실제로 법원에서 네. 저거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네. 사적인 영역, 사적인 동영상인데 네. 이거를 보도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하면서 헐크 호건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네. 진 거죠. 그래서 1,400억, 1,600, 1,700억을 배상해줘야 될 지금 목적인데 이유가 법원은 그랬어요. 이게 뉴스 가치나 공익의 목적이 아니라 네. 단순히 저 회사가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인터넷에 올렸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네. 해서 1심 판결이 현재 내려진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그 뒤에 헐크 호건을 경제적으로 또는 법률적으로 지원해준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인 거죠. 네. 피터 틸이라는 사람인데 네. 우리나라 국민 여러분 중에 모르는 분도 있을 텐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2098년인가 온라인 결제 서비스 페이팔을 만들어서 네. 이걸 이베이에 팔았고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고 지금도 페이스북의 10% 지분을 갖고 있는 IT 업계의 아주 신화 같은 존재입니다. 현재 이제 페이스북에 등기 이사를 보내고 있고요. 이 사람이 뒤에서 소송비용을 다 대줬는데 왜 이 사람이 헐크 호건을 지원해 줬을까? 이 사람도 이 인터넷 업체에 한번 뒤인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 사람이 동성애자다. 이러는 보도가 나가면서 네. 그래 두고 보자. 나중에 걸리기만 해. 하면서 이번에 헐크 호건을 지원해서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자, 바로 이런 기사 때문에 피터 틸이라는 이 사람, 자, 어쨌든 뭐 개인적인 사생활의 영역입니다만 이 고커라는 그 가십 매체가 보도하는 바람에 무려 이런 거 자꾸 하다가 된통 당한 거죠. 1,668억을 물어주라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 고통으로 한 7천억, 그다음에 경제적 손실 한 6천억, 그다음에 징벌적 손해배상 뭐 5천억, 3천억 다 합치니까 거의 1조 7천억에 육박하는 돈인데 네. 그거를 저 회사가 다 물어줄 수 있을지가 현재로서는 의문이라고 합니다. 문 닫게 생긴 거네요. 보도 한번 잘못했다가. 그런데 이제 이 사람, 피터 틸이라는 사람이 이른바 인터넷 상거래가 가능하게 만든 이 페이팔이라는 회사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에 10% 지분을 갖고 있는 부자군요. 등기 이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매체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1인 미디어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네. 자신의 사생활에 대한 지나친 보도 행태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그동안 계속해서 느껴왔고 앞으로도 헐크 호건처럼 어떤 매체에 대해서 부당한 그 처분을 당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일전을 예고하면서 미국 사회에 굉장히 파장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건 뭡니까? 페이스북하고 또 논란이 좀 생긴 거죠. 자, 네, 고커가 페이스북과 관련해서 뭔가 편향적인 기사 노출했다고 문제 제기를 했군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일부에서는 너무 진보적인 기사들만 이렇게 포털에 올라온다 이런 논란들이 좀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그런 논란이 있어서 그 고코라는 회사가 페이스북에 당해서 너무 진보적인 기사만 내보낸다 이렇게 네. 주장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피터 틸은 기계제가 결정하는 것이고 이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이제 그 페이스북에서는 이게 모든 기사가 그 인터넷상에서 돌아가는 게 기계가 컴퓨터, 알파고와 같은 이런 슈퍼컴이 알고리즘으로 해결한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것만은 아닌 것이라는 게 좀 설명이 되는 것 같군요. 자, 기계가 초반에는 결정을 하지만 큐레이터라는 사람들이 수작업을 통해 기사를 좀 분류한다. 그런 설명을 페이스북이 내놨군요. 그렇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제 어쨌건 1,668억이라는 돈이라는 게 너무 커서
이제 이른바 징벌적 배상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도 기사 한 건이 이 정도면 좀 크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 미국은 좀 다른가 보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그런 사법 체계, 사법 제도와 좀 큰 차이점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상대방이 입은 손해만큼만 딱 인정이 배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손해를 이제 입힌 경우에도 뭐 그렇게 아주 회사가 한 번에도 도산하거나 이런 경우는 많지 않은데 미국에서는 실제로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더해서 상대방이 그 이상의 그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기 때문에 일정한 보도라든지 제품 판매에서도 굉장히 조심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 법조계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자라는 시도가 있고 이번에 20대 국회에서 입법 노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친구의 아내와 바람핀 그 성 동영상이 공개되는 바람에 소송도 생기고 1,600억 물어줘야 되는데 배후에는 예전에 좀 악감정이 있었던 사람이 있고 아주 심각한 상황이 좀 벌어졌다는 거 저희가 좀 정리해드렸습니다. 이번엔 10번째 소식입니다. 순위 보겠습니다.